프로포폴. 공익재단을 악용한 세금 회피는 삼성가에게 전혀 새로운 수법이 아닙니다.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상속을 할 때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정부는 2007년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이재용 씨가 꼼세, 탈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참으로 치밀하구만. 정치권이 삼성에 포섭되지만 않았더라도 저리 쉽게는 안 되었을 텐데. 이미 너무 커버린 삼성공화국. 돈으로 국회의원, 판검사 섭외하고 언론 통제하고 법무팀 빵빵하게 꾸려서 각종 소송에 대비하고, 현 시점에서 과연 누가 삼성을 건드릴 수 있을까요? 답답한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 땅에 세금 덜 내려고 꼼수 안 부리는 사람 없지 않나. 내가 세금 덜 내려고 이리저리 뒤댕기는 건 서면이라서 괜찮은 거고, 이재용이 세금 덜 내려고 노력하는 거는 재벌이라 안 되는 건가? 지금 대기업 철밥통에 일하고 있어서 세금 걱정 없이 일하는 분들, 가까운 미래의 자녀한테 상속하려 할 때 어떻게든 세금 덜 내려고 미친듯이 뒤댕길걸? 히읗. 삼성이 싫으면 삼성 관련 제품 안 쓰고 불매운동이나들 하세요. 여기서 글 남겨봤자 삼성은 웃어요. 키읔키읔. 삼성이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기업인 건 확실. 삼성만큼 경제 살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난리들 기업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들 있나? 국회나 장관이나 공무원이나 은행, 병원, 일반 회사원들도 다 똑같은 자신들은 떳떳한 척들은 쌍지읒 척하는 인간들이 제일 말이 많더라. 쌍지읒 본인 거울이나 보고 남을 평하던지. 똑같은 사람들끼리. 이병철 같은 어마어마한 부자 집안이라도 세계 굴지의 대기업을 일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병철은 분명 타고난 천재 경영가다. 정주영은 그 누구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무시무시한 도전정신과 창조력이 있었다. 둘의 공통점이라면은 엄청난 부자. 천재 경영가니까 플라자 합의의 일본 반도체 산업이 나가리 되고 난 뒤 시장 경쟁력 장악하면 크게 성공할 거란 걸 읽어내고 삼성 반도체 세워서 300조 왔다 갔다 거리는 기업이 된 거지. 키읔키읔키읔. 님처럼 단순하게 모든 사건을 단변수함수로 근사하면서 내 실패뿐만 아니라 남의 성공에까지 핑계를 대면서 누가 못함 거리는 사람은 천년을 살아도 절대 못 이룰 업적이죠.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서 저렇게 폭리를 취하는 기업이 삼성, 한익, 마이크론 말고 또 있나? 미국이 일본 쳐줬다고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였으면 왜 셋밖에 안 남은 걸까? 미국이 일본 반도체를 타격하면서 타격을 입은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NEC, 히타치, 도시바 등등으로 줄여지고, 그렇게 슈퍼 플레이어들이 주춤하는 틈을 타 경쟁력이 전혀 없던 현대, LG, 삼성 등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시장에 진입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일본 기업들 역시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하면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며 반도체 시장을 재편하면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LG반도체를 우리 정부가 강제로 박살내서 현대에 팔게 만들던 20년 전에도 세계 메이저
반도체 기업이 20개가 넘었습니다. 지금의 한익, 삼전, 마이크론 3기업 체제로 들어온 건 치킨 게임에서 끝까지 버텨 살아남은 성과인 거고요. 한국의 반도체 시장 장악 관련해서는 레이건이 일본 뚝배기 깨부신 건 너무 오래전 얘기고, 타격 입은 일본 기업들은 이후 10년간 죽일 건 죽이면서 피해 수복 다 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반도체 선두주자가 된 건 2007년 이후로 금융위기 동안 출혈 경쟁하면서 치킨 게임 했던 영향이 훨씬 큽니다. 그거 하기 전까지만 해도 하이닉스는 미국에 팔리기 직전까지 갔었고요. 댐건설을 삼성이 하고 현대는 강남 지역을 자본 모아서 땅을 사버리고, 왠지 정주영 회장이 한수위인 것 같은데. 누가 맞고 틀린 게 아니라 한수 앞을 보셨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번을 안저준에 이병철이나 정주영 둘 다 한국전쟁 이후 망해가는 우리나라 살려낸 거 맞잖아. 무조건 흙수저에 입에 풀칠할 걱정해야 할 사람이 대기업 사장이 되어야 대단한 거냐? 대단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병철도 무조건 승승장구만 했던 건 아닌데 마치 이병철은 돈을 거저 번 사람인 것처럼 말하네. 이병철은 원래 잘 살았기 때문에 성공한 거라고 얘기하네. 키읔키읔 에요. 이러니까 개돼지 소리를 듣지. 솔직히 삼성, 현대 없으면 우리나라 이렇게 성장하기에도 장애가 있었을 거고, 노숙자들이 넘쳐났을 거. 당시의 기업인들은 사고 방식도 올바르고 근면 성실하고 국가 발전과 국민을 위한 애국 정신이 기본이었다. 지금은 대기업 회장들은 거의가 거만하고 갑질의 개인 이기심의 약자를 이용하여 부를 축적한 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국민 인간교육, 인성을 첫째로 하는 교육과 기술과 정보, 지식 순으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경제에 희망 없다. 정주영 명예회장님 같은 분은 앞으로 두 번 다시 나오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무일푼에서 신용 하나만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자 대한민국을 날리는 기업인인 정주영 명예회장님, 전 이병철 회장은 부유한 집안에서 많은 학식으로 현재 대한민국 최고 기업을 만든지라 정주영 명예회장님보다 밑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병철 회장께서도 다시 나오기 힘든 기업인이라 생각이 드네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현대, 삼성, 대한민국 자존심이자 대한민국을 있게 한 현대, 삼성이 두 기업 중 하나라도 쓰러지면 대한민국 전체가 쓰러질 거라 생각됩니다.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현대, 삼성 모르는 사람이 없더군요. 외국에서 30m 크기로 현대와 삼성 간판을 보면 참 뿌듯하고 애국심이 많이 느껴지더리고요. 현대는 부디 아버지 정주영 명예회장님을 본받아 내수용도 외수용처럼 부실하게 만들지 말았으면 합니다. 현기차 욕만이 먹는 거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유한을 위해서 얼마나 통곡을 하시겠습니까? 박정희식 경제개발 모델이 흔하게 불도저식 경제개발이라고 한다. 그것이 이 측에 맞건 맞지 않건 해야 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나온 그 유명한 말이 할 수 있다. 이런 박정희의 사상에 부합하는 경영자가 정주영 회장님. 둘 다 어떤 경력도 경험도 없지만 하면서 배우고 하면서 기술을 익힌다는 마인드로 도전을 한다. 거기에 반해 삼성은 확실하지 않으면 뛰어들지 않는다는 안전 경영을 우선시한 회사.
이병철 회장님은 회사가 오너 개인만의 회사가 아니라 수십만 근로자가 함께하는 곳인데 오너의 잘못된 경영에 의해 수십만 근로자가 해체되면 그들 가정 역시도 해체가 될 것이고 파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았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역시 도박을 하지 않았다. 삼성이 돈을 버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삼성이 잘못된 투자를 하여 그 파급이 그룹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쳐 삼성 근로자들까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무엇이 더 나은 사업적 가치관이냐는 생각에 따라 달라질 일이다. 정주영식 모델은 분명히 그 장점이 있다. 아니 어쩌면 시대가 꼭 필요로 한 모델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이런 모델이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하지만 수익은 작다. 거기에 반해 삼성은 경제 동향에 관계없이 늘 안정적인 수익을 이루어낼 수 있다. 큰 수익도 없지만 큰 리스크 역시도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래서 현대는 단기에 폭발적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삼성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성장을 이루어내어 현대까지 이루어졌다는 차이점이 있다. 무엇이 옳냐라는 가부의 관점에서 경영을 봐서는 안 된다. 이런 방법도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두거인들의 경영 철학을 배울 수 있다면 지금 같은 세상에서도 충분히 제2, 제3의 이병철, 정주영 회장 같은 분들이 나올 수 있다.